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삶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선물이 될 것이라 믿는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지식들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제 나이보다 몸이 더 늙고 지쳐있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그 긴 시간의 마지막 30년을 병상에 누워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한다면 과연 그것을 진정한 축복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슬로우 에이징, 즉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개념은 제가 만들어낸 새로운 용어가 아닙니다. 생물학계에서는 이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구되어 온 매우 중요한 학문 분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동물을 굶겼을 때 수명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관찰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을지 연구에 매달려 왔습니다. 저 역시 생물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난 15년 가까이 인간과 동물의 노화 과정을 깊이 파고들며 이 진실을 마주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이토록 슬로우 에이징에 주목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현재 대한민국이 거대한 가속 노화 실험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실험실의 쥐에게 일부러 고지방, 고당분 사료를 먹여 빠르게 병들게 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가속 노화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그 현실은 더욱 암담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 건강 지표는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년 2살씩 늙어간다면 30년 뒤에는 60년의 세월을 한 번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노년의 질병으로 여겨졌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이제는 20대와 30대를 위협하는 성인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젊은 나이에 시작된 가속 노화는 결국 만성질환을 앞당기고 우리는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요양병원 신세를 지거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3세대의 비극입니다. 지금 요양원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50년대에 태어나 이제 막 만성질환과 싸우기 시작한 우리 부모님 세대, 여기에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빠르게 늙어가는 우리 젊은 세대까지. 지금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불과 20년 뒤인 2040년대에는 이 세 세대가 모두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함께 무너지는 끔찍한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젊을 때부터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여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개념조차 희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수십 년간의 대규모 인구 연구들은 건강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운동, 식단, 중독, 스트레스, 수면, 긍정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꼽습니다. 하지만 한국 젊은이들의 현실은 이 모든 항목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 랜싯에 따르면 한국인의 운동 부족은 세계 5위 수준입니다. 식단은 어떤가요? 점점 더 달고, 짜고, 매운 자극적인 맛에 굴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짧은 영상, 즉 숏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앱 사용 시간은 무려 2시간에 달합니다.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OECD 국가 중 우울감 지표는 최상 2권이며 수면 부족은 단연 최악입니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역시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이 바로 우리를 가속 노화로 이끄는 사회적 환경인 셈입니다. 지난 10년간 20대와 30대의 당뇨병 환자는 73%, 고혈압 환자는 45%나 급증했습니다. 젊은 치매 환자는 4배, 젊은 암 환자는 30년간 75%나 늘어났습니다. 본래 노인에게 나타나야 할 질병들이 무서운 속도로 젊은 세대를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결정됩니다. 5살 때 아침으로 시리얼을 먹었는지, 20대와 30대를 어떻게 보냈는지가 우리 몸의 노화 소프트웨어를 결정합니다. 이 문제들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에는 너무나도 다른 노년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가속 노화가 심했던 사람은 60대부터 이른 돌봄을 받게 되지만 노화의 속도를 아주 느리게 관리한 사람은 100세까지 돌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장기 투자와 같습니다. 자산 투자를 일찍 시작해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듯 건강관리도 젊을 때 시작해야 그 효과를 평생토록 길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속 노화 음식을 찾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음식들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더욱 높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늙고 병들게 하는 가속 노화 식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첫째, 액상과당입니다. 콜라, 사이다, 주스, 각종 디저트에 숨어있는 이 설탕물은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하는 주범입니다. 둘째, 정제 곡물입니다. 흰쌀밥, 빵, 국수, 떡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셋째, 붉은 육류와 가공육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섭취가 늘어날수록 전체 사망률이 증가하며 특히 소시지나 햄과 같은 가공육은 그 위험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넷째, 과도한 칼로리 그 자체입니다. 일본의 스모 선수들은 건강한 식단을 하지만 엄청난 양을 먹기 때문에 비만해지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이러한 가속 노화 식단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는 끔찍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급격히 치솟은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남은 에너지는 피하 지방을 넘어 내장 지방, 지방간과 같은 나쁜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이 나쁜 지방들은 만성염증을 일으켜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또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에 대한 저항성을 만들어 아무리 먹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단순당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우는 능력 자체가 저하되어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치솟았던 혈당이 인슐린 때문에 기준치 이하로 뚝 떨어지면 오후 3시쯤 극심한 허기를 느끼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먹은 음식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은 수면의 질까지 파괴합니다. 혈당이 높고 몸에 염증이 많으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뇌의 노폐물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치매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더욱 높아지고 충동과 탐욕을 관장하는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반면 이성적인 판단과 억제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은 저하됩니다. 잠을 설친 다음 날 유독 고칼로리 음식이 당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식습관 하나가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더 나쁜 식습관을 부르는 결코 끊어내기 힘든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근육을 분해하고 그 에너지를 뱃살과 같은 나쁜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혈압과 혈당을 높이고 혈중 지질 패턴을 악화시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치매라는 비극적인 종착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일이 너무 바빠서 식단을 관리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바쁘고 힘들수록 우리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가속 노화 음식을 찾게 됩니다.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 집중력, 기억력이 저하되고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높은 업무 성과를 원한다면 가속 노화 음식으로 잠시의 허기를 달랠 것이 아니라 슬로우에이징 식품을 챙겨 먹고 잠시 산책하며 머리를 식히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비교적 건강한 성인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65세 이상의 노인이시거나 이미 여러 만성질환으로 쇠약해진 상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때는 근육 생성을 위해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소화가 잘 되는 흰쌀밥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식단을 꾸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20대는 무엇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건강 무료 구독 기간과 같습니다. 하지만 30대부터는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뱃살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스트레스 받았던 모든 것의 결과가 노년의 내 모습을 결정합니다. 젊은 세대는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는 바로 노화 궤적입니다. 100세 시대의 마지막 30년을 매주 병원을 오가며 간병인 없이는 집 밖을 나설 수 없는 삶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100세가 되어서도 자신의 두 발로 세상을 누비는 건강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지금 당신의 20대, 30대, 40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가 현재의 즐거움을 빼앗고 스트레스를 더할 것이라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선순환을 통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며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과 경제적 자유, 그리고 수많은 성취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가속 노화의 채찍질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아끼고 돌보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야말로 그 모든 꿈을 이룰 가장 단단한 반석이 되어줄 것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삶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선물이 될 것이라 믿는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지식들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제 나이보다 몸이 더 늙고 지쳐있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그 긴 시간의 마지막 30년을 병상에 누워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한다면 과연 그것을 진정한 축복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슬로우 에이징, 즉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개념은 제가 만들어낸 새로운 용어가 아닙니다.
생물학계에서는 이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구되어 온 매우 중요한 학문 분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동물을 굶겼을 때 수명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관찰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을지 연구에 매달려 왔습니다. 저 역시 생물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난 15년 가까이 인간과 동물의 노화 과정을 깊이 파고들며 이 진실을 마주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이토록 슬로우 에이징에 주목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현재 대한민국이 거대한 가속 노화 실험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실험실의 쥐에게 일부러 고지방, 고당분 사료를 먹여 빠르게 병들게 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가속 노화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그 현실은 더욱 암담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 건강지표는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년 2살씩 늙어간다면 30년 뒤에는 60년의 세월을 한 번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노년의 질병으로 여겨졌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이제는 20대와 30대를 위협하는 성인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젊은 나이에 시작된 가속노화는 결국 만성질환을 앞당기고 우리는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요양병원 신세를 지거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3세대의 비극입니다. 지금 요양원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50년대에 태어나 이제 막 만성질환과 싸우기 시작한 우리 부모님 세대, 여기에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빠르게 늙어가는 우리 젊은 세대까지. 지금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불과 20년 뒤인 2040년대에는 이 세 세대가 모두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함께 무너지는 끔찍한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젊을 때부터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여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개념조차 희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수십 년간의 대규모 인구 연구들은 건강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운동, 식단, 중독, 스트레스, 수면, 긍정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꼽습니다. 하지만 한국 젊은이들의 현실은 이 모든 항목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 렌실에 따르면 한국인의 운동 부족은 세계 5위 수준입니다. 식단은 어떤가요? 점점 더 달고, 짜고, 매운 자극적인 맛에 굴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짧은 영상, 즉 숏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앱 사용 시간은 무려 2시간에 달합니다.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OECD 국가 중 우울감 지표는 최상 2권이며 수면 부족은 단연 최악입니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역시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이 바로 우리를 가속 노화로 이끄는 사회적 환경인 셈입니다. 지난 10년간 20대와 30대의 당뇨병 환자는 73%, 고혈압 환자는 45%나 급증했습니다. 젊은 치매 환자는 4배, 젊은 암 환자는 30년간 75%나 늘어났습니다. 본래 노인에게 나타나야 할 질병들이 무서운 속도로 젊은 세대를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결정됩니다. 5살 때 아침으로 시리얼을 먹었는지, 20대와 30대를 어떻게 보냈는지가 우리 몸의 노화 소프트웨어를 결정합니다. 이 문제들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에는 너무나도 다른 노년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가속 노화가 심했던 사람은 60대부터 이른 돌봄을 받게 되지만
노화의 속도를 아주 느리게 관리한 사람은 100세까지 돌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장기 투자와 같습니다. 자산 투자를 일찍 시작해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듯 건강관리도 젊을 때 시작해야 그 효과를 평생토록 길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속 노화 음식을 찾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음식들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더욱 높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늙고 병들게 하는 가속 노화 식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첫째, 액상과당입니다. 콜라, 사이다, 주스, 각종 디저트에 숨어있는 이 설탕물은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하는 주범입니다. 둘째, 정제 곡물입니다. 흰쌀밥, 빵, 국수, 떡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셋째, 붉은 육류와 가공육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섭취가 늘어날수록 전체 사망률이 증가하며 특히 소시지나 햄과 같은 가공육은 그 위험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넷째, 과도한 칼로리 그 자체입니다. 일본의 스모 선수들은 건강한 식단을 하지만 엄청난 양을 먹기 때문에 비만해지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이러한 가속 노화 식단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는 끔찍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급격히 치솟은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남은 에너지는 피하 지방을 넘어 내장 지방, 지방간과 같은 나쁜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이 나쁜 지방들은 만성염증을 일으켜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또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에 대한 저항성을 만들어 아무리 먹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단순당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우는 능력 자체가 저하되어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치솟았던 혈당이 인슐린 때문에 기준치 이하로 뚝 떨어지면 오후 3시쯤 극심한 허기를 느끼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먹은 음식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은 수면의 질까지 파괴합니다. 혈당이 높고 몸에 염증이 많으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뇌의 노폐물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치매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더욱 높아지고 충동과 탐욕을 관장하는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반면 이성적인 판단과 억제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은 저하됩니다. 잠을 설친 다음 날 유독 고칼로리 음식이 당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식습관 하나가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더 나쁜 식습관을 부르는 결코 끊어내기 힘든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근육을 분해하고 그 에너지를 뱃살과 같은 나쁜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혈압과 혈당을 높이고 혈중 지질 패턴을 악화시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치매라는 비극적인 종착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일이 너무 바빠서 식단을 관리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바쁘고 힘들수록 우리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가속 노화 음식을 찾게 됩니다.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 집중력, 기억력이 저하되고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높은 업무 성과를 원한다면 가속 노화 음식으로 잠시의 허기를 달랠 것이 아니라 슬로우 에이징 식품을 챙겨 먹고 잠시 산책하며
머리를 식히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비교적 건강한 성인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65세 이상의 노인이시거나 이미 여러 만성질환으로 쇠약해진 상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때는 근육 생성을 위해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소화가 잘 되는 흰쌀밥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식단을 꾸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20대는 무엇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건강 무료 구독 기간과 같습니다. 하지만 30대부터는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뱃살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스트레스 받았던 모든 것의 결과가 노년의 내 모습을 결정합니다. 젊은 세대는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는 바로 노화 궤적입니다. 100세 시대의 마지막 30년을 매주 병원을 오가며 간병인 없이는 집 밖을 나설 수 없는 삶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100세가 되어서도 자신의 두 발로 세상을 누비는 건강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지금 당신의 20대, 30대, 40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가 현재의 즐거움을 빼앗고 스트레스를 더할 것이라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선순환을 통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며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과 경제적 자유, 그리고 수많은 성취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가속 노화의 채찍질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아끼고 돌보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야말로 그 모든 꿈을 이룰 가장 단단한 반석이 되어줄 것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삶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선물이 될 것이라 믿는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지식들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제 나이보다 몸이 더 늙고 지쳐있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그 긴 시간의 마지막 30년을 병상에 누워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한다면 과연 그것을 진정한 축복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슬로우 에이징, 즉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개념은 제가 만들어낸 새로운 용어가 아닙니다. 생물학계에서는 이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구되어 온 매우 중요한 학문 분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동물을 굶겼을 때 수명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관찰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을지 연구에 매달려 왔습니다. 저 역시 생물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난 15년 가까이 인간과 동물의 노화 과정을 깊이 파고들며 이 진실을 마주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이토록 슬로우 에이징에 주목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현재 대한민국이 거대한 가속 노화 실험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실험실의 쥐에게 일부러 고지방, 고당분 사료를 먹여 빠르게 병들게 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가속 노화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그 현실은 더욱 암담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 건강 지표는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년 2살씩 늙어간다면
30년 뒤에는 60년의 세월을 한 번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노년의 질병으로 여겨졌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이제는 20대와 30대를 위협하는 성인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젊은 나이에 시작된 가속노화는 결국 만성질환을 앞당기고 우리는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요양병원 신세를 지거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3세대의 비극입니다. 지금 요양원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50년대에 태어나 이제 막 만성질환과 싸우기 시작한 우리 부모님 세대, 여기에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빠르게 늙어가는 우리 젊은 세대까지. 지금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불과 20년 뒤인 2040년대에는 이 세 세대가 모두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함께 무너지는 끔찍한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젊을 때부터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여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개념조차 희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수십 년간의 대규모 인구 연구들은 건강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운동, 식단, 중독, 스트레스, 수면, 긍정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꼽습니다. 하지만 한국 젊은이들의 현실은 이 모든 항목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 렌실에 따르면 한국인의 운동 부족은 세계 5위 수준입니다. 식단은 어떤가요? 점점 더 달고, 짜고, 매운 자극적인 맛에 굴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짧은 영상, 즉 숏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앱 사용 시간은 무려 2시간에 달합니다.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OECD 국가 중 우울감 지표는 최상 2권이며 수면 부족은 단연 최악입니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역시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이 바로 우리를 가속 노화로 이끄는 사회적 환경인 셈입니다. 지난 10년간 20대와 30대의 당뇨병 환자는 73%, 고혈압 환자는 45%나 급증했습니다. 젊은 치매 환자는 4배, 젊은 암 환자는 30년간 75%나 늘어났습니다. 본래 노인에게 나타나야 할 질병들이 무서운 속도로 젊은 세대를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결정됩니다. 5살 때 아침으로 시리얼을 먹었는지, 20대와 30대를 어떻게 보냈는지가 우리 몸의 노화 소프트웨어를 결정합니다. 이 문제들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에는 너무나도 다른 노년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가속 노화가 심했던 사람은 60대부터 이른 돌봄을 받게 되지만 노화의 속도를 아주 느리게 관리한 사람은 100세까지 돌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장기 투자와 같습니다. 자산 투자를 일찍 시작해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듯 건강관리도 젊을 때 시작해야 그 효과를 평생토록 길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속 노화 음식을 찾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음식들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더욱 높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늙고 병들게 하는 가속 노화 식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첫째, 액상과당입니다. 콜라, 사이다, 주스, 각종 디저트에 숨어있는 이 설탕물은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하는 주범입니다. 둘째, 정제 곡물입니다. 흰쌀밥, 빵, 국수, 떡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셋째, 붉은 육류와 가공육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섭취가 늘어날수록 전체 사망률이 증가하며
특히 소시지나 햄과 같은 가공육은 그 위험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넷째, 과도한 칼로리 그 자체입니다. 일본의 스모 선수들은 건강한 식단을 하지만 엄청난 양을 먹기 때문에 비만해지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이러한 가속 노화 식단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는 끔찍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급격히 치솟은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남은 에너지는 피하 지방을 넘어 내장 지방, 지방간과 같은 나쁜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이 나쁜 지방들은 만성염증을 일으켜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또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에 대한 저항성을 만들어 아무리 먹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단순당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우는 능력 자체가 저하되어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치솟았던 혈당이 인슐린 때문에 기준치 이하로 뚝 떨어지면 오후 3시쯤 극심한 허기를 느끼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먹은 음식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은 수면의 질까지 파괴합니다. 혈당이 높고 몸에 염증이 많으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뇌의 노폐물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치매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더욱 높아지고 충동과 탐욕을 관장하는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반면 이성적인 판단과 억제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은 저하됩니다. 잠을 설친 다음 날 유독 고칼로리 음식이 당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식습관 하나가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더 나쁜 식습관을 부르는 결코 끊어내기 힘든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근육을 분해하고 그 에너지를 뱃살과 같은 나쁜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혈압과 혈당을 높이고 혈중 지질 패턴을 악화시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치매라는 비극적인 종착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일이 너무 바빠서 식단을 관리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바쁘고 힘들수록 우리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가속 노화 음식을 찾게 됩니다.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 집중력, 기억력이 저하되고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높은 업무 성과를 원한다면 가속 노화 음식으로 잠시의 허기를 달랠 것이 아니라 슬로우에이징 식품을 챙겨 먹고 잠시 산책하며 머리를 식히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비교적 건강한 성인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65세 이상의 노인이시거나 이미 여러 만성질환으로 쇠약해진 상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때는 근육 생성을 위해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소화가 잘 되는 흰쌀밥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식단을 꾸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20대는 무엇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건강 무료 구독 기간과 같습니다. 하지만 30대부터는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뱃살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스트레스 받았던 모든 것의 결과가 노년의 내 모습을 결정합니다. 젊은 세대는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는 바로 노화 궤적입니다.
100세 시대의 마지막 30년을 매주 병원을 오가며 간병인 없이는 집 밖을 나설 수 없는 삶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100세가 되어서도 자신의 두 발로 세상을 누비는 건강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지금 당신의 20대, 30대, 40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가 현재의 즐거움을 빼앗고 스트레스를 더할 것이라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선순환을 통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며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과 경제적 자유, 그리고 수많은 성취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가속 노화의 채찍질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아끼고 돌보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야말로 그 모든 꿈을 이룰 가장 단단한 반석이 되어줄 것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삶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선물이 될 것이라 믿는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지식들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제 나이보다 몸이 더 늙고 지쳐있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그 긴 시간의 마지막 30년을 병상에 누워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한다면 과연 그것을 진정한 축복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슬로우 에이징, 즉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개념은 제가 만들어낸 새로운 용어가 아닙니다. 생물학계에서는 이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구되어 온 매우 중요한 학문 분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동물을 굶겼을 때 수명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관찰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을지 연구에 매달려 왔습니다. 저 역시 생물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난 15년 가까이 인간과 동물의 노화 과정을 깊이 파고들며 이 진실을 마주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이토록 슬로우 에이징에 주목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현재 대한민국이 거대한 가속 노화 실험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실험실의 쥐에게 일부러 고지방, 고당분 사료를 먹여 빠르게 병들게 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가속 노화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그 현실은 더욱 암담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 건강지표는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년 2살씩 늙어간다면 30년 뒤에는 60년의 세월을 한 번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노년의 질병으로 여겨졌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이제는 20대와 30대를 위협하는 성인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젊은 나이에 시작된 가속 노화는 결국 만성질환을 앞당기고 우리는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요양병원 신세를 지거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3세대의 비극입니다. 지금 요양원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50년대에 태어나 이제 막 만성질환과 싸우기 시작한 우리 부모님 세대, 여기에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빠르게 늙어가는 우리 젊은 세대까지. 지금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불과 20년 뒤인 2040년대에는 이 세 세대가 모두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함께 무너지는 끔찍한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젊을 때부터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여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개념조차 희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수십 년간의 대규모 인구 연구들은 건강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운동, 식단, 중독, 스트레스, 수면, 긍정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꼽습니다. 하지만 한국 젊은이들의 현실은 이 모든 항목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 랜싯에 따르면 한국인의 운동 부족은 세계 5위 수준입니다. 식단은 어떤가요? 점점 더 달고, 짜고, 매운 자극적인 맛에 굴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짧은 영상, 즉 숏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앱 사용 시간은 무려 2시간에 달합니다.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OECD 국가 중 우울감 지표는 최상 2권이며 수면 부족은 단연 최악입니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역시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이 바로 우리를 가속 노화로 이끄는 사회적 환경인 셈입니다. 지난 10년간 20대와 30대의 당뇨병 환자는 73%, 고혈압 환자는 45%나 급증했습니다. 젊은 치매 환자는 4배, 젊은 암 환자는 30년간 75%나 늘어났습니다. 본래 노인에게 나타나야 할 질병들이 무서운 속도로 젊은 세대를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결정됩니다. 5살 때 아침으로 시리얼을 먹었는지, 20대와 30대를 어떻게 보냈는지가 우리 몸의 노화 소프트웨어를 결정합니다. 이 문제들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에는 너무나도 다른 노년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가속 노화가 심했던 사람은 60대부터 이른 돌봄을 받게 되지만 노화의 속도를 아주 느리게 관리한 사람은 100세까지 돌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장기 투자와 같습니다. 자산 투자를 일찍 시작해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듯 건강관리도 젊을 때 시작해야 그 효과를 평생토록 길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속 노화 음식을 찾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음식들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더욱 높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늙고 병들게 하는 가속 노화 식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첫째, 액상과당입니다. 콜라, 사이다, 주스, 각종 디저트에 숨어있는 이 설탕물은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하는 주범입니다. 둘째, 정제 곡물입니다. 흰쌀밥, 빵, 국수, 떡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셋째, 붉은 육류와 가공육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섭취가 늘어날수록 전체 사망률이 증가하며 특히 소시지나 햄과 같은 가공육은 그 위험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넷째, 과도한 칼로리 그 자체입니다. 일본의 스모 선수들은 건강한 식단을 하지만 엄청난 양을 먹기 때문에 비만해지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이러한 가속 노화 식단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는 끔찍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급격히 치솟은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남은 에너지는 피하 지방을 넘어 내장 지방, 지방간과 같은 나쁜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이 나쁜 지방들은 만성염증을 일으켜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또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에 대한 저항성을 만들어 아무리 먹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단순당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우는 능력 자체가 저하되어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치솟았던 혈당이 인슐린 때문에 기준치 이하로 뚝 떨어지면 오후 3시쯤 극심한 허기를 느끼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먹은 음식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은 수면의 질까지 파괴합니다. 혈당이 높고 몸에 염증이 많으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뇌의 노폐물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치매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더욱 높아지고 충동과 탐욕을 관장하는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반면 이성적인 판단과 억제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은 저하됩니다. 잠을 설친 다음 날 유독 고칼로리 음식이 당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식습관 하나가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더 나쁜 식습관을 부르는 결코 끊어내기 힘든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근육을 분해하고 그 에너지를 뱃살과 같은 나쁜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혈압과 혈당을 높이고 혈중 지질 패턴을 악화시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치매라는 비극적인 종착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일이 너무 바빠서 식단을 관리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바쁘고 힘들수록 우리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가속 노화 음식을 찾게 됩니다.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 집중력, 기억력이 저하되고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높은 업무 성과를 원한다면 가속 노화 음식으로 잠시의 허기를 달랠 것이 아니라 슬로우에이징 식품을 챙겨 먹고 잠시 산책하며 머리를 식히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비교적 건강한 성인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65세 이상의 노인이시거나 이미 여러 만성질환으로 쇠약해진 상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때는 근육 생성을 위해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소화가 잘 되는 흰쌀밥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식단을 꾸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20대는 무엇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건강 무료 구독 기간과 같습니다. 하지만 30대부터는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뱃살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스트레스 받았던 모든 것의 결과가 노년의 내 모습을 결정합니다. 젊은 세대는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는 바로 노화 궤적입니다. 100세 시대의 마지막 30년을 매주 병원을 오가며 간병인 없이는 집 밖을 나설 수 없는 삶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100세가 되어서도 자신의 두 발로 세상을 누비는 건강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지금 당신의 20대, 30대, 40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가 현재의 즐거움을 빼앗고 스트레스를 더할 것이라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선순환을 통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며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과 경제적 자유, 그리고 수많은 성취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가속 노화의 채찍질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아끼고 돌보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야말로 그 모든 꿈을 이룰 가장 단단한 반석이 되어줄 것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삶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선물이 될 것이라 믿는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지식들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제 나이보다 몸이 더 늙고 지쳐있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그 긴 시간의 마지막 30년을 병상에 누워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한다면 과연 그것을 진정한 축복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슬로우 에이징, 즉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개념은 제가 만들어낸 새로운 용어가 아닙니다. 생물학계에서는 이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구되어 온 매우 중요한 학문 분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동물을 굶겼을 때 수명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관찰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을지 연구에 매달려 왔습니다. 저 역시 생물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난 15년 가까이 인간과 동물의 노화 과정을 깊이 파고들며 이 진실을 마주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이토록 슬로우 에이징에 주목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현재 대한민국이 거대한 가속 노화 실험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실험실의 쥐에게 일부러 고지방, 고당분 사료를 먹여 빠르게 병들게 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가속 노화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그 현실은 더욱 암담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 건강지표는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년 2살씩 늙어간다면 30년 뒤에는 60년의 세월을 한 번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노년의 질병으로 여겨졌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이제는 20대와 30대를 위협하는 성인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젊은 나이에 시작된 가속 노화는 결국 만성질환을 앞당기고 우리는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요양병원 신세를 지거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3세대의 비극입니다. 지금 요양원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50년대에 태어나 이제 막 만성질환과 싸우기 시작한 우리 부모님 세대, 여기에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빠르게 늙어가는 우리 젊은 세대까지. 지금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불과 20년 뒤인 2040년대에는 이 세 세대가 모두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함께 무너지는 끔찍한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젊을 때부터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여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개념조차 희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수십 년간의 대규모 인구 연구들은 건강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운동, 식단, 중독, 스트레스, 수면, 긍정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꼽습니다. 하지만 한국 젊은이들의 현실은 이 모든 항목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 랜싯에 따르면 한국인의 운동 부족은 세계 5위 수준입니다. 식단은 어떤가요? 점점 더 달고, 짜고, 매운 자극적인 맛에 굴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짧은 영상, 즉 숏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앱 사용 시간은 무려 2시간에 달합니다.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OECD 국가 중 우울감 지표는 최상 2권이며 수면 부족은 단연 최악입니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역시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이 바로 우리를
가속 노화로 이끄는 사회적 환경인 셈입니다. 지난 10년간 20대와 30대의 당뇨병 환자는 73%, 고혈압 환자는 45%나 급증했습니다. 젊은 치매 환자는 4배, 젊은 암 환자는